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25분 투자의 기회가 옵니다. 이강무의 광기강풍 이강무입니다. 자, 지난주 주 후반 미 증시가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주중 동안에 우리 증시가 내내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무거웠었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미 증시의 반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출발에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침에 시작했을 때 이 미국 증시의 나스닥 선물, 야간 선물이 좀 변동을 부리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장중의 힘은 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까지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오늘 증시에 대한 시장 대응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선 이제 내용들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지표를 좀 읊어본다면은, 이번 주에 6월 고용 보고서와 그리고 FOMC 의사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그리고 30년 모기지론에 대한 금리 발표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하여금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이 본격화되는지 이 부분들 이번 주 중요한 지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자료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지난주에 있었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에 대한 추이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경계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그동안에 이제 이 물가에 대한 속도 상승세를 좀 완만하게 좀 진행해왔다가 물가에 대한 변동성,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 등이 이번 시기에 상당히 몰려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간 동안에 진정되고 있었던 추세에서요. 빠르게 변화되는 내용들 때문에 시장에 대한 경고 등이 나왔고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 이 내용들이 한 차례 정도 다 정리가 되었지만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미국 증시 내에서 발표됐을 경제 지표들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탄력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좀 관망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미증시에 대한 흐름들을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저가를 새롭게 경신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요. 자, 나스닥 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봉 상태에서도 양봉을 확인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추세 상태로 봤을 때는 하락을 좀 깊게 했었다가 이때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 지수가 짧은 기간 동안에 10% 이상의 지수 상승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가 인식, 그러니까 반등, 그러니까 이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반등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시 조정이 나왔었지만은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장에서 반등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브레이크, 그러니까 현재 위치를 봤을 때는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들이 연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분봉사의 흐름들을 좀 봤을 때 오전장까지의 변동성이 오후장에 대한 이 반등세로 확인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세, 반반 매수세 이 부분들은 미증시에서 먼저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들이 중요한데, 자,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우리 증시는 새로운 52주 신저가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증시 열리는 것을 상당히 경계를 했었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미증시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줬다.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은 우리 증시가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사실 어렵다. 그러면 큰 증시, 큰 지수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미국 증시가 브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브레이크 잡는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 출발에 상당히 좀 불안감보다는 그래도 기대 심리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요 기업들, 주요 섹터들에 대한 실적 관점으로 시장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경기 지표와 함께 이 실적주들 차별화 장세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빠른 이슈에 좀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 키워드 이와 같은 내용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요. 레미콘입니다. 주말 동안에 이제 처음 이 뉴스를 좀 접하게 되었었고요. 레미콘 운송 이 파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말 동안에 진행되었었다가 극적인 타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시장에 대한 압박이 좀 되기도 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장에서 이와 같이 극적 타결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내용이 좀 아주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짧은 기간에 이 레미콘 운송 파업이 좀 일어났었지만은 극적 타결까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레미콘 운송 비용에 대한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제 레미콘 운송행비가 올라간다라면은 아무래도 건축 기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시적이긴 했지만은 레미콘에 대한 이 파업 일정 때문에 그동안의 시멘트 재고가 또 소진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제가 일찍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시멘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가 되다 보니까 시멘트 재고량이 굉장히 급감해 있는 상태입니다. 빠르면은 이틀, 또 넓게 보면은 한 열흘 이 사이 동안의 재고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봄 이후부터 해서 이 건축 산업, 건설 산업에 대한 성수기를 맞이했을 때 상당히 불안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이 때문에요. 지난해도 또 올해에도 시멘트 가격이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시멘트를 통해서 레미콘으로 그리고 건축 현장으로 이송되는 것인데, 물론 이제 레미콘부터 해서 건축 기자재의 가격 상승은 시멘트 가격, 자갈, 그 다음에 운송 비용, 그리고 이 유류비, 이와 같은 내용들이 결합해서 건축 기자재 가격이 오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모두 다 최근까지 인상 추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표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지난해 2021년 7월 달부터 시멘트 가격부터 해서 꾸준하게 오름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 사실은 이 건축 기자재에 대한 비용 상승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이 기업들의 움직임들은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축 기자재 가격의 인상이, 그리고 시멘트 가격의 인상이 전반적인 시장에서 맞은 눈높이를 맞춰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로 봤을 때는 사실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였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관련된 섹터들을 나열해서 본다면은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레미콘 사업하는 관련된 기업들을 함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뉴스가 사실은 주말에 시작이 되었고요. 주말 안에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져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은 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이와 같은 가격 인상이 예고됐기 때문에 건축 기자재 가격의 인상, 그리고 시멘트, 그리고 레미콘 사업하는 기업들에게는 이익 모멘텀을 전해질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씩 나열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멘트 관련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쌍용 ENE, 그러니까 쌍용 양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 보시게 되면은 사실 최근에 좀 많이 기조가 내려왔죠. 다만 이제 이 지난해부터 해서 인상에 대한 시기와 그리고 건축 경기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상당히 레벨업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해서 주가가 좀 밴드가 내려왔다고 보여지는데, 이와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대한 관점 새롭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 밖에 종목들 한일 시멘트라든지, 그리고 성신양해라든지 대부분의 주가가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 자리이지만은 직전에 있었던 추세에 대한 진행 자리가 새롭게 이탈을 했지만은 브레이크를 시도하는 위치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레미콘 관련된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레미콘 산업, 유진기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 건축 기자재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이들 종목들은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받아서 최근에 좀 많이 하단을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와 같은,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와 같은 파업의 이야기와 극적 타결이 좀 이루어진다면은 시장의 자극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강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모헨지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는 최근에 모헨지에 대한 관점, 거래량이 유입되는 모습들이 좀 체크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관련된 종목들 시멘트, 레미콘 함께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또 추천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레미콘에 대한 키워드가 오늘 나오는지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동안에 제가 최근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 강조드렸던 섹터가 있습니다.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유럽에 대한 키워드 주목하자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했죠. 그러면은 뭐 안면 인사만 하고 오겠다라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일즈 외교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뭐 대표적으로 원전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와 같은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좀 많았었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원전 관련된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오늘 추천주는요,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뭐 대표적인 원전 사업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원전 키워드로 본다라면은 원전 기자재, 뭐 기존에 있었던 원전 플랜트 사업할 수 있는 건설사 모두 다 봤지만은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테마주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인 원전 수주를 따내게 된다면은 주요 건설사, 플랜트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컨소시엄 참여하고요. 이에 관련된 기자재 기업들이 동반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은 이제 두산 에너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로를 만드는데 핵심 기자재를 대부분 이 기업이 모두 다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발전 설비 주 단조를 제조한다. 그냥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뭐 모두 다 이 원자로에 대한 핵심 이야기들을 거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원자력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에 대한 글로벌 정책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친원전 그리고 융합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이 주요 기업이 있는데 뉴스케일 파워가 있습니다. 이 기업의 정식적인 공급처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에너지라고 해서 이 또 원전 사업의 중요한 기업 중 하나인데 이 기업의 기자재 납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포인트가 가장 클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유럽 지역부터 해서 새롭게 원전 산업이 진행된다면은 SMR. 그래서 제가 최근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했을 때 뭐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이와 같은 종목들보다 우진이라는 기업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우진의 주가가 제일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자, 그 관점을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가장 직접적인 관계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추이 보면서요. 가격적인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는요. 지난주 이 유럽의 일정에 따라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사이 동안에요. 사실 우진 기업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같은 기간 동안에 상승률이 11,000원 라인대에서 14,000 후반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등락을 봤을 때 대략 한 40%에 가까운 등락이 우진 기업이 나왔는데 그 우진이 할 수 있는 SMR 사업의 가장 직접적인 사업하는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다. 자, 이제는 실질적으로 원전 사업을 수주를 따내는 기업들을 접근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추이는요, 뭐 단기 반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단의 매물대를 돌파하는지를 테스트 하셔야 되겠고요. 이 테스트 과정에서 접근하신다면은 가격적으로 했을 때 19,000원과 20,000원 사이에서 접근하신다면은 충분히 매수 이 하단에 대한 접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주가를 크게 차트를 보신다면은 그동안에 박스권 장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정한 가격선에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 때문에 1차적인 목표 가격은 22,500원 라인대 이와 같은 박스권 진입 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16,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한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